여러분, 김치코인 대폭락이라. 이 말은 김치코인이라는 것은 한국인이 만든 코인을 김치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코인이 대폭락을 해서 금융위기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요, 그 어느 때보다 좀 충격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왜 코인이 금융위기를 부르느냐?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야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루나 코인이라는 게 하루세입니다. 딱 하루세. 무려 97% 폭락했습니다. 내가 100억을 투자해 놓았다면요, 그 100억이 지금 3억이 됐다는 뜻이에요. 3억.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장난 아니게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루나코인 보세요. 2022년 4월 4일입니다. 14만 1993.3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12일 17시 현재가 233원이 14만이 233.27원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 이런 말이 지금 말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게 코인이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액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루나 코인은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애플의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권도형 대표가 팀원 창업자 이러면 신현성 대표죠. 둘이서 공동 창업한 회사 테라폼 랩스에서 만들어낸 코인입니다.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김치코인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이 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금융위기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총은 여러분, 시총은 세계 10위권입니다. 전체 암호화폐에서 10위권이에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4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51조입니다. 51조. 400억 달러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거죠. 이 루나 코인을 쉽게 말하면 떠받치고 있는 코인이 테라 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테라 코인은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요, 1테라 코인하고 1달러하고 이렇게 연동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테라 코인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1달러에 근접해 있지 1달러보다 많이 넘는다든가 또 1달러 밑으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1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1달러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테라 코인과 루나 코인은 쉽게 말하면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계되어 있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테라 코인하고 루나 코인하고 이게 연계시키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차익 고래를 통해서 가치를 떠받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테라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뭐 달러나 현금이나 혹은 채권이나 이런 거를 담보로 해서 코인을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발행이 된 거하고 루나코인하고의 어떤 차익 거래가 생기잖아요. 이 차익 거래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2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차익 거래가 20%가 더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차익 거래 가지고 이자를 주는 거죠. 예, 테라코인을 산 사람들에게 뭐 달러로 샀으면 이자 20% 주고요. 채권으로 샀어도 이자 20% 주고요. 이렇게 이자를 주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테라코인과 루나코인은 엉켜 있습니다. 예, 엉켜 있기 때문에 하나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코인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루나코인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테라코인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루나코인이 떨어졌어요. 루나코인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테라코인이 또 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루나코인이 또 떨어지겠죠. 쉽게 말하면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떨어지는 게 97%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연쇄적으로 물리면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야, 이렇게 보면 이게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부동산의 파생 상품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라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자리를 계속 지켜가면서 1달러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유지를 못 해주고 0.6 심지어는 말입니다. 많이 떨어질 때는 0.23까지도 떨어지니까 여기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무너진 거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모양새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금융위기 때하고 판박이라는 거예요. 판박이. 예, 이 판박이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크게 문제가 되느냐. 지금 말입니다. 테라폼 랩스 입장에서는요. 테라폼의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내다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다 팔아서 쉽게 말하면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비트코인을 테라폼에서 보유 중인 게 적잖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돈으로 하면요. 예. 비트코인이 한 4조 4,500억 원, 달러는 35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테라코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내다 팔면 비트코인의 시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공급 물량이 많아져서 떨어지겠죠. 실제 말입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천만원이 깨졌어요. 공급 물량이 계속 커지니까. 예, 테라폼 랩스 입장에서는 예, 테라코인이 1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비트코인을 담보로 빌려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게 결국 예, 시장의 충격으로 오게 되고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이제 팔자 행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팔자 행렬. 투자자들이 팔자 행렬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비트코인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심지어 말입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대형은행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실질 가치가 있으니까 내재 가치가 있으니까 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은행들도 많거든요. 게다가 기업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심지어는 예, 온두라스인가요? 나라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라들도. 여기에 헤지펀드 같은 기관 투자가들도 많이 들고 있고요. 그런데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 비트코인 더 떨어지겠네 하면서 내다 던진단 말입니다. 투매 현상이 일어나요. 투매 현상이 일어나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결국 이게 금융위기에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도미노식으로 비트코인이 폭락을 한다는 거죠. 이게 예,
은행이나 기업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수십억 달러 이상의 코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그 충격은 시장에 굉장히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코인 업계의 이야기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게 미국 의회에서까지도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시장에 대한 어떤 충격은 굉장히 크고요. 이미 우리나라 그래서 코빗이나 비썸이나 업비트도 지금 경고의 발령을 내렸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경보 발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금은 목요일, 어제가 목요일인데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많이 써. 금은 금요일을 많이 쓰는데 그죠? 금은 목요일이 됐다. 다시 말해서 코인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장의 이 위기는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저는 작은 단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 단서가 결국 폭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단계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요, 코인 시장, 우리보다 클까요? 물론 규모 면에서는 큽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코인 시장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폭락 사태가 이어지면서 투매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영향은 어떨까요? 특히 2030들은 이미 말입니다. 빚이 많은 상태예요. 빚이 많은 상태에서 코인이 폭락을 해서 만약에 던져버린다면 이미 루나코인이나 혹은 테라코인에서도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이 상처를 받았는데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상처를 주게 되는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시장의 위기는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요. 2030들이 줄줄이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멈췄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지만 테라코인이 1달러 밑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루나코인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더 떨어지고 이게 소용돌이 치면서 계속 오죽했으면 여러분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할까요? 죽음의 소용돌이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충격이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미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아직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8.3% 상승한 게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시장의 위기는요,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다우산업도 오늘 0.33% 떨어졌거든요. 103.81이 빠졌고요. 31,730.3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 빠지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고요. 나스닥은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론은 0.06%가 올랐고요. 6.7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101,370.96으로 마감했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다우산업 미국 증시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이게 무너질지 여러분 짐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도 빨라지죠. 유럽의 전쟁은 계속되죠. 중국의 경기 둔화는 심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 시장의 불안감은 아마 역대 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제발이지 코인 시장이 더 이상 안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코인 시장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만큼 2030들 여기가 코인 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벼락거지가 아니라 지옥거지가 될까 사실 두렵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